자, 도가에서는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거는요, 결국 무의 자연을 회복하는 걸 거예요. 무의 자연의 회복인데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자연스러움은 소박, 힐소자의 통나무 박자, 그 다음에 순박, 순수한 것,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순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자가 제시하는 거, 좌망입니다. 좌망은 뭐예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차별의식, 일체관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심제할 때 이 제는요, 목욕제게 한다라는 건데요. 마음을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 나의 선입견, 편견을 없애버리는 거죠. 좌망과 심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추가해드렸던 허심, 마음을 비워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네,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오는 차별의식을 없애는 노력이 이겁니다. 3번, 자, 소요라는 표현이에요. 마음껏 논인다라는 표현인데요. 소요학파라는 철학의 학파도 있었어요. 산보하면서 철학을 논하고, 근데 이 소요라는 것은 마음껏 논이라도 정신적인 자유, 절대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인의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소요자재라는 표현, 그 다음에 순물자연, 조금 이따 이제 선생님 설명드릴 거예요. 순성까지, 이런 표현이 이제 도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기 위한 방법론, 즉 수양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결국에 이것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은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고요. 만물, 김재동 씨, 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 제동이라는 것은 결국 만물을 제동, 똑같이 바라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한 것을 물, 아, 일, 체의 경지라고 합니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수양 방법론이니까 각각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릴 노하우, 문제 푸는데 다뤄질 단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전수해 드렸습니다. 도가에서 딱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상선약수에서 물이 가장 최고의 선에 가깝다. 선 중에 선, 최고의 선은 물이다. 근데 물이 갖춘 덕목 겸, 허와, 부쟁. 다투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겸허, 겸손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망고의 진리죠. 항상 잘났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할까?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미덕은 최고죠. 정말 잘났는데 항상 겸손한 사람, 그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이게 도가에서 제시하는 방법론들이죠. 자, 쏟아진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구슬로 꿰두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 지금 도가에서 제시하는 거 제가 자료실에 넣어놨는데요.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 곧바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요거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자, 보세요. 동양의 인격도야와 수신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가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중간적 존재, 선하다라고 봅니다. 이 중간적 존재라는 표현은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늘과 땅의 중간, 즉 하늘의 성품과 땅의 기품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표현. 불가에서는 청정한 존재, 깨끗하게 태어났다, 거울, 생각나시죠? 도가에서는 자연적 존재, 기억나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냐? 긍정적이에요. 태어날 때 긍정적이야, 본성이. 성선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가가 걸려서 긍정적으로 태어납니다. 좋게 봐요. 근데 문제는 욕망, 탐욕. 자, 동그라미 치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거, 인위. 공통점이 뭐예요? 지나친 욕심이죠. 욕망입니다. 요게 항상 문제야, 인간들은. 그죠? 그래서 수양의 원리는 수기, 무소유, 허심 다 나왔죠. 선생님이 적어드렸던 거. 공통점은 뭐죠? 지나친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러면은 공통점, 군자, 보살, 진인의 공통점 뭐예요?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공통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잘 보시면 원래 긍정적 본성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현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공통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만큼 인격 수양을 강조한다. 잘 보시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이 이제 완결편이나 가까운 건데 지지난 시간부터 잘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동양에서 이걸 얘기하는 걸 왜 우리가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목에서 왜 배워야 될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걸 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라는 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낼 부분을 녹아 넣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취지는 이건 거예요. 동양에서는 과거의 전통 윤리를 우리가 접근해 보면 과거에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는 있다. 우주관이죠. 그 다음에 대자연의 법칙도 있다. 대자연의 자연관이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인간관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격 수양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선생님이 막 쏟아부은 내용들 키워드만 막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송쌤이 주구장창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막 제시하고 있거든요. 규범윤리를 막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가 결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문제 풀게요. 자, 요거 자료실에 넣어놓습니다. 선생님이 소요자재, 순성, 순물자연, 허심 누가 얘기하는 거? 장자. 이거 왜 넣어놨냐면 키워드만 암기해놔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정신의 자유, 소요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순성, 원래의 소박한 본성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거 노자가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어린 아이 좋아했잖아요. 물 좋아하고. 순물자연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도 결국 사심과 주관을 버리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따라라. 자연스러움이 강조되고 있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을 맨 처음에 막 친구 보면서 째려보고 쟤는 저럴 것이야 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셨으면 반성하시고 직접 대화도 해보시고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에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하면 가까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라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자가 제시하는 방법론,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